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성형외과 상담 실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나도 병원에 성형외과 상담실장 또는 피부과 상담실장 뭐 이렇게 병원에 상담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상담실장이 될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형외과 상담실장이 되는 과정이 사람들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대부분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이 됐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처음에 병원에 근무할 때 사실 피부 관리사로 그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원래 전공 자체가 이제 피부 미용 쪽이었다 보니까 이 기존에 이제 병원에 근무하기 이전에 피부 관리실에서 이제 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 나도 좀 병원 쪽에 한번 진출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구인 광고를 막 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운 좋게도 이제 발견한 곳이 어디였냐면 성형외과인데 성형외과에서 이제 피부까지 같이 진료를 보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쪽에서 피부관리 실장을 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력서를 준비를 해서 면접을 봤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병원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좋은 조건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병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레이저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피부 관리실이기는 하지만 실장으로 근무를 해봤고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강점이 돼서 원장님께서 되게 좋게 봐주셨죠.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성형외과에 있는 피부관리실 쪽에 이제 실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병원도 처음이었고 성형 쪽에 사실 관심이 많거나 많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근무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피부를 전공했고 이제 맡은 업무가 피부이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성형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피부 관리를 받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성형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제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이론적인 지식도 많고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성형에 관한 부분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피부 쪽만 알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영역을 좀 넓혀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목표를 잡은 게 뭐였냐면 내가 이쪽 성형외과에 근무하면서 이제 피부 쪽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쪽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고 레이저에 대한 부분도 공부도 하고 이게 보완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목표를 세웠던 게 성형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해박하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잡은 목표가 뭐였냐면요. 이쪽 성형외과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성형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마스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병원에서는 피부관리실장으로 근무를 하지만 제가 나중에 다음 병원으로 이직을 할 때는 반드시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도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적기 시작했어요. 적어봤어요. 메모를 했는데 어떤 메모를 했냐면 내가 지금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도전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부족할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이론적인 지식이 너무 많이 없고 또 실장으로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직원들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많이 부족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적어놓은 메모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개씩 한 개씩 조금 더 내가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들기는 했는데 첫 번째 뭘 했냐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사실 뭐 여러분 중에서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시간이 쉽지 않잖아요. 네, 1년 동안 학원도 다녀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그 시간을 채우면서 사실 공부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직장을 다니는 상태인데 실습을 채우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목표가 있어서인지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따고 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도 같이 보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죠. 사실 그 당시에는 좀 힘들기도 했지만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또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상승된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재밌게 잘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첫 번째 병원에서 제가 3년을 근무를 했어요. 3년 근무를 하면서 직책은 제가 피부관리실장으로 근무를 했지만 실제로는 저 스스로는 나는 다음에 상담실장이 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형에 대한 공부, 그리고 환자분들 관리하는 거, 뭐 상담하는 스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혼자 고민도 하고 또 같이 근무하던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보고 배우면서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덧 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내가 이쯤이면 준비가 됐겠구나 라고 생각이 됐을 때 다른 병원에서 나온 구인 광고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운 좋게도 또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구인 광고 나온 곳 중에서 세 군데를 제가 추렸어요. 세 군데를 추려서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세 군데 다 붙었어요. 붙어서 어느 곳을 갈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뭐 원장님 연령대라든지 또는 그쪽 병원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네, 한 군데에 제가 선정을 해서 취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실장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블로그 내에서 뭐 댓글로 이제 질문들을 하실 때 성형외과 상담실장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성형외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그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수술방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데스크에서 근무하시는 코디 선생님 계시고, 또 세 번째는 보통 이제 피부 관리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피부관리사 출신으로 해서 뭐 관리실 쪽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아마 대략적으로 요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코디네이터로 근무를 하시다가 코디네이터로 근무를 하시면 사실 상담을 이제 더러더러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팀장 실장으로 뭐 이렇게 승진이 되는 경우도 있으시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방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뭐 경력이 쌓이면서 이쪽 이제 상담 파트로 나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건 나는 어떤 걸부터 시작을 해야 더 빨리 또는 더 좋은 곳에 상담실장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저는 이건 사실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보통 병원에 보면 수술실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뭐 코디 선생님들이나 관리 선생님들 모으면 굉장히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병원에서 실장님은 보통 한 분, 또는 뭐 큰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기본 직원 선생님들보다는 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팀장이라든지 실장이라든지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구조로 인원수가 적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근무를 하시는 인원수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관리자급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제 한정적이라는 거죠, 인원이.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이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또는 뭐 관리 선생님 또는 뭐 이제 수술실에서 스크럽진 선생님들께 봤을 때 어떤 게 유리하냐, 사실 이거보다는 내가 일하는 내가 속한 파트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실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케이스가 다르거든요. 코디네이터로 시작해서 물론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가장 또 제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은 전혀 병원 경력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시작은 다 달라요. 수술실에 시작하신 분도 있으시고, 피부 쪽에서 시작하신 분도 있으시고, 정말 코디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시작은 다르지만 끝은 상담실장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내가 속한 그 직급에서, 내가 속한 그 파트에서 관리자급으로 일을 하느냐, 나는 정말 일반 평직원으로 일을 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병원 시작을 사실 좀 이른 나이에 한 거는 아닌데요. 처음 병원에 근무하면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나는 다음에 꼭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네, 취업을 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졌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차근차근 적고 하나하나 공부하는 재미로 그때는 근무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급이든지 간에 지금 어떤 파트에 속해 있든지 간에 나는 성형외과 상담실장이 되고 싶다. 나는 피부과 상담실장이 되고 싶다. 나는 뭐 한의원에 속해 있는데 한의원 상담실장이 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 현재 속해 있는 직급에서 관리자급으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실장으로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이 내가 필요한 역량이고 어떤 게 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왜요? 어떤 사건을 접할 때 또는 어떤 환자분과 대할 때 병원에서 어떤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평직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거랑 내가 관리자라면 아니면 내가 이 조직의 리더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또는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고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관리사로 근무를 하다가 네, 준비를 해서 네,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면접을 봐서 들어간 케이스지만 여러분들이 모두가 나는 관리자급으로 도전을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차근차근 준비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술방에서 근무하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디 선생님들이 또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대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 성향에 맞춰서 어떻게 또 응대를 하시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파트를 먼저 시작할지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성향도 있고 또 내가 취득한 자격증도 있으실 거고 이런 부분으로 처음에 도전을 생각을 하시고 실제 근무를 하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셔서 그 다음에 목표를 나는 팀장급으로 갈 거야 나는 실장급으로 갈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상담실장으로 네, 취업을 하실 수 있으시고 네, 정말 여러분들이 사실 실장이 조금 되게 높은 직급이어서 꿈을 가지고 계신 분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궁금하신 부분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주시거나 또는 제 블로그 오셔서 저에게 그 궁금하신 부분들 말씀 나눠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해 주신 성형외과 상담실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한 번 더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병원에 근무하면서 강사로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메디컬 강사? 병원에 근무하는데 강사 활동을 하네? 라는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